30년 시집살이의 결말, 몰래 숨긴 50억. 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그리고 한 집안의 그림자로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녀가 몰래 숨겨둔 50억으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스토리박스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그날 하객들 앞에 선 신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장갑을 끼고 신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귓가에 속삭였죠. 우리 집안 여자들은 평생 남자 뒤에서 살아. 그리고 며느리는 절대 주인 노릇 안 해. 그거 명심해, 알겠지? 괜히 주제 넘는 짓 하지 마. 네, 어머니. 그 말은 저주처럼 그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사랑보다 체면, 행복보다 참는 법을 배우는 날이었죠. 결혼식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잘 마무리됐어요. 엄마 말대로 이 여자는 순해요. 걱정 마요. 그 말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에 첫 금을 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금이 30년 뒤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줄은요. 결혼 후 첫 주말,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 반찬 다 버려. 내 손맛은 도무지 사람 입맛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신혼 초, 시어머니는 신혼집 열쇠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 아들이 사는 집이니까 내가 관리할 거야. 며느리는 들어와서 살기만 해. 어머니, 저희도 조금은 둘이서 지내고 싶어요. 이게 어디라고 대꾸야. 며느리가 독립 운운하는 건 불효야. 그날 이후 그녀의 집엔 문이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반찬은 왜 그 모양이냐? 남편은 만족하냐? 청소는 했냐?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죄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결혼 1년째, 그녀는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 사는 게 내 인생 전부일까? 시어머니는 그들의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간섭했습니다. 정숙의 옷, 식탁 메뉴,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머리는 왜 그렇게 풀어놔? 시댁 사람 앞에서는 단정하게 묶어야지.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머리끈이 두통을 일으켜도 풀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봄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집을 방문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산다고? 너 요리 배웠니?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죄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굴욕이 끝나길.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언제나 말했죠.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맞춰.
우리한텐 엄마가 필요하잖아. 그 말은 결국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통장, 집, 심지어 아들의 회사 인사 문제까지 모두 간섭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 손에 있어야 굴러가. 며느리 따위가 뭘 안다고. 정숙은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폭언이 처음으로 이웃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런 여자는 내 아들 망하게 하려고 시집 온 거야. 불길해 아주. 그 말이 골목을 돌고 돌아 불운한 며느리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죠. 결혼 10년째 남편이 회식 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낯선 향수가 배인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누구 건데요? 아, 그냥 거래처 여자야. 괜히 의심 좀 하지 마. 피곤하게 왜 그래?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내리던 비는 끝이 없었고 그녀의 눈물도 그쳤습니다. 남편은 잦은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그날 밤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오늘도 그 여자랑 같이 있어요? 아직도 정리 안 한 거예요? 누구시죠? 어머, 부인이셨구나. 죄송해요. 몰랐네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냈죠.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받아? 이런 거 하나로 사람 의심하고 난리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남편의 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석엔 남편, 조수석엔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냥 친구야. 큰일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죽었으면 속이라도 시원했겠냐?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어.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한 위궤양이에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라. 그냥 예민해서 그래요. 저 여자 원래 체력이 약하거든요. 그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좀 쉬면 낫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는 없었다는 걸. 퇴원 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어. 그녀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하지만 그중 30만 원씩 비밀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통장은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남몰래 쌓여가는 그 돈이 언젠가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죠. 그게 그녀의 첫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훗날 50억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 밀었지. 내가 봤어? 너 손.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모두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이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그녀는 누명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폭행 혐의로 신고하셨습니다.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럴 리가요. 전 그분을 도와드린 거예요. 남편은 그녀 대신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 그동안 얼마나 쌓였겠어. 이제 보니까 너 진짜 무서운 여자였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그날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끝까지 가볼 거야. 이제 더는 안 참아. 누가 뭐래도 나의 인생을 되찾을 거야. 시어머니의 낙상 사건 후 석 달 뒤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는 정숙이 있었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날 이긴 줄 알지? 넌 평생 벌 받을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은 또 한 번 뒤틀렸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 사이로 그녀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마지막에 새언니 이름을 부르셨대요. 근데 그게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모르겠네요. 정숙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나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했겠죠. 아, 그리고 새언니. 이상하죠? 어머니 유언장에 새언니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험금 수령인으로요. 네? 저는 그런 거 설마 새언니가 엄마 몰래 바꾼 건 아니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새언니가 어머니 몰래 계좌도 만들었다고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싸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돌자마자 조문객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위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솔직히 얘기하지 그래? 엄마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도 보험금 건도 다 당신 일이잖아.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해요.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야. 엄마 없으니까 속이 후련하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았는데.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눌러왔던 분노가 얼음처럼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은 곳에서 비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를 되찾을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랑 그 집안이랑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제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혹시 경제적 여건은 괜찮으신가요? 남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제 인생은 돌려받고 싶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악인으로 몰았습니다. 저 여자가요. 제 월급으로 살면서 몰래 돈을 빼돌렸어요. 30년 동안 저 모르게 50억을 모았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나 몰래 돈을 감췄다고요. 그건 부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 돈은 제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마트에서, 빵집에서 청소하면서요. 남편이 준 적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증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차분히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그녀 이름으로 된 급여 명세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결혼 초부터 의뢰인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쌓은 시간입니다. 남편 측 주장은 기각합니다. 이혼은 원고 측의 단독 귀책 사유 없이 성립됩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 요구 또한 기각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서류 한 장으로 30년의 족쇄를 풀어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그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요. 후회는 나를 믿지 않았던 시간들 뿐이에요. 정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끝났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그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든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제주였습니다. 10년 전 몰래 계약해둔 바닷가 근처의 단독주택. 창문 밖으론 바다와 수국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 냄새가 이렇게 달콤했나? 도착한 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와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바다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적금, 펀드, 보험, 연금 모두 합치니 52억 3천만 원.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네. 이걸 버티게 해준 내 손 고마워. 그녀는 며칠 뒤 그 돈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씨앗 자금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걷는 인생. 그 자유가 그 어떤 부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독립은 조용하지만 강렬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도 바꿨고 핸드폰 번호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황혼 이혼 후 50억으로 새 인생 시작한 여성, 정숙의 비밀 독립기. 그녀의 평범한 이름이 이젠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초라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수가, 나 좀 도와줘. 이제 남은 사람은 너뿐이야. 이제 와서요. 그때 엄마가 널 신고했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진짜로. 그 말을 10년만 빨리 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이젠 우리 인생이 달라요. 남편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황혼 이혼 후 아내는 50억을, 남편은 수갑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껐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제주 자택으로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유서였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내가 밉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에게 당하며 살았고 그 원망이 너에게 향했단다. 내 연금의 일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건 내 사과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쯤은 남기고 싶어서야.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처럼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미워했단다. 내가 평생 견뎌온 굴레를 너는 끊을 줄 아는 사람이라 부러웠어. 그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 속에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인생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 한 여자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라도 이해할게요, 어머니. 우리 둘 다 불행했던 여자들이었네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산 일부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윤희재단. 시어머니의 본명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태우기보단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켜주고 싶어요.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황혼 독립, 나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 편이 돼요.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의 바다,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자유. 이제 그것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었죠. 밤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에 속삭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30년을 참고 버텨줘서. 그리고 끝내 나로 살아줘서. 시어머니의 저주는 결국 축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방관은 그녀의 독립을 만들었고, 삶의 고통은 결국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냥 나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된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또 다른 수많은 여성들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스토리박스의 다음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